지브리의 대표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당연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브리 흥행신화의 찐 시발점은 치히로도 토토도 아닌 마녀배달부 키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89년 개봉한 마녀배달부 키키는 카도노 에이코의 동화를 원작으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신의 색채를 조금 넣어서 각색한 꼬마 마녀의 귀여운 배달 연대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지브리는 이 귀여운 13살 꼬마 마녀 이야기 하나로 약 43억엔, 하나로는 대략 412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지브리의 상징이자 당시 최고 흥행 기록을 가지고 있던 이우치 토토로의 흥행 수익을 가볍게 추월하여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최고 수익을 갈아치우는데 성공합니다. 이런 키키의 흥행 성공 덕분에 80년대 말에는 가히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터 월급 제도가 지브리 스튜디오 산에 도입되기도 했죠. 애니메이터가 월급이 없었다, 이게 요즘 시대로 치면 영상 편집자도 월급이 없었다는 건데, 그 말은 즉슨 영상 만드는 조단도 사실 월급이 필요 없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초보 딸배 키키가 어떻게 360억이나 벌어들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체 이용가 수위로 낭낭하게 풍원 한번 읊어보겠나이다. 만화 애니 명문사 서당깨페 이야기꾼 한량총수입니다. 무면허, 무허가, 묵은본, 라이더, 키키, 꽃다운 13살 나이에 출가하여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청소년 키키는 빵집에 온 손님이 놓고 간 아기 공갈 젖꼭지를 빗자루를 타고 다시 돌려주는 걸 시작으로 그 재능을 인정받아 당시 블루오션이었던 배달업계에 뛰어듭니다. 이렇게 우연찮은 기회로 재능을 찾은 키키는 공식 개업을 선언하고 1호 고객으로 패션 디자이너 마키의 의뢰를 받아들입니다. 마키 씨는 어린 조카 케토의 생일을 맞아 검은 고양이 인형을 전해줄 것을 키키에게 의뢰합니다. 첫 의뢰를 받아 신난 키키는 로켓 배송, 아니 빗자루 배송으로 운행하던 중 중간에 배송품인 인형을 우연찮게 화가 우르슬라 집에 떨어뜨리게 되면서 그 죄로 인해 그녀로부터 인생이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두 개의 강의를 수강하고 집도 청소해주는 등 갖은 개패고생을 하는 우여곡절 끝에 일단은 성공적으로 첫 배달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을 실전, 키키의 배달 잔혹사. 두 번째 의뢰는 어떤 할아버지가 의뢰한 박스 배달인데, 이때 키키는 썸남인 톰보가 초대한 파티를 가야 했기에 서둘러서 두 번째 배달을 심하이 합니다. 그리고 곧장 세 번째 의뢰인 손녀 바보 할머니의 청어파이 배달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분명 청어파이 픽업 갔다가 배달만 해주면 되는 실로 간단한 일이었는데, 옆에 시녀 할머니까지 두고 있는 집 좀 사는 주인 할머니가 같이 청어파이 만두실? 하는 감성파리를 차마 거절할 수 없던 순진한 소녀 키키는 결국 여기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건바이 건으로 돌받는 시간이 금이 배달기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원치 않게 요리까지 아니라 가뜩이나 시간을 뺏긴 것도 서러운데, 홀리 쉣, 빗자루를 타고 배달을 가던 중 폭풍우까지 몰아칩니다. 울컥한 키키는 행여 톰보가 초대한 파티에 늦을까 빗자루 풀악색을 밟으며 피에 쫄딱 젖은 채 파이 할머니 손녀에게 빠르게 선물을 전달해주죠. 그렇게 갖은 역경을 뚫고 선물을 전해준 키키에게 돌아온 것이라곤 칭찬과 팁이 아닌 재수없는 비틱질과 최악의 배달 리뷰였습니다. 파티에서 방탕하게 놀고 있던 손녀는 키키가 전해준 할머니의 선물을 받아들고는 와따시 이런 파이 족도 싫어하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더럽게 찡얼거리며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파이와 할머니를 돌려가며 키키에게 한껏 꼽을 주죠. 여기서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작품 내에서도 따로 묘사되지 않기 때문에 키키도 알지 못했겠지만, 사실 이 파티는 톰보가 키키를 초대했던, 키키가 배달을 빨리 끝내고 예쁘게 차려입고 참가하고 싶어했던 바로 그 파티였다는 것이죠. 누구는 뼈 빠지게 아침 대바부터 개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태어날 때 술 좀 잘 먹고 태어났다고 씨발. 이 사건으로 멘탈에 파사삭 금이 간 키키는 인생 현타를 격하게 느끼고 톰보의 파티 참석도 포기하고 그대로 초라한 원룸으로 복귀합니다. 키키는 세 번째 의뢰 때문에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그대로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 배달은 기분이 다운데 키키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묵집밥 빵집 주인 오소노씨가 준비한 이벤트성 의뢰입니다. 키키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다가가기 조심스러운 소심한 소년 톰보를 위해, 톰보에게 마음은 있지만 사랑을 모르는 수줍은 소녀 키키를 위해 둘의 러브 시그널 쌈박하게 캐치한 오소노 아줌마는 사랑의 짝대기를 자청하며 일부러 키키가 모르는 톰보의 본명이 코포리씨한테 빵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코포리씨, 일명 톰보는 하늘을 동경하는 하이보이인데, 마을에 온 귀염둥이 마녀 키키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린 톰보는 며칠 전 용기를 내서 파티 초대장을 건넸고 약속날 정장까지 쫙 빼입고 하루 종일 그녀를 기다렸지만
결국 키키가 나타나지 않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소년입니다. 톰보는 키키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키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 아닐까 하면서 말없이 약속을 저버린 그녀를 오해하거나 미워하기는커녕 그저 남자답게 진득하게 키키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던 순수한 사랑꾼이죠. 그렇게 바람까지 맞았건만 평소처럼 일편단심 키키 생각에 잠겨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 내심 생각에 잠겨있던 중 톰보네 집에 키키가 배달을 오게 되면서 둘 사이에 있던 오해 아닌 오해가 풀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전거 데이트까지 하게 되면서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키키와 톰보, 두 사람은 썸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 5번째 의뢰는 다시 청어파이 노부인인데요. 저번에 추가 요금도 없이 요리까지 시키며 부려먹은 게 미안했는지 이번에는 키키에게 직접 만든 케이크를 전해주고 싶다며 불러냅니다. 이때 키키는 따로 배달은 안하고 노부인과 노가리만 까는데 아무튼 이 의뢰로 정식 배달에는 전부 끝이 납니다. 이 다음 배달은 엔딩 크레딧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장면에서 엑스트라들에게 배달해준 건데 이것까지 더하고 개업정 건수까지 포함을 한다면 키키는 작품 동안 대략 7번의 배달을 합니다. 마녀에서 배달왕이 된 키키, 대략 이 영화의 수익을 기준으로 키키의 사업 수완이 얼마나 좋은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고작 13살의 나이에 순수 배달일로 89년도 당시에 43억엔 약 41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으니 이걸 또 건바이건으로 나누고 매차쿠차 반올림도 하면 키키는 혼자 배달로만 건당 약 6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셈이죠. 얼마나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들였는지 감이 안 잡히시는 아리들을 위해 수익을 계산하기 쉽게 420억 벌었다고 치고 부릴 수 있는 사치들을 정리해보면 맨유 호날두가 60주, PSG 메시를 27주, 토트넘 손흥민과 140주 동안 데이트도 할 수 있으며 NBA 간판스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 커리한테서 직접 3전슛 가기도 짧게나마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 아이유씨가 130억 원의 현찰로 분양받아 화제가 됐던 에테노 청담의 상위 호환인 거실에 슈퍼카 주차가 가능한 350억 원짜리 최상층 슈퍼 펜트하우스까지 살 수 있습니다. 계약 외감, 대기업 외감, 코인 외함, 미래는 뭐다? 배달이다. 고로 구독자 나리들도 토이칠 따위 당장 갖다 버리고 부모님한테 오토바이나 사달라고 이상 딸배 아니 배달업계의 전설 지브리에게 월급 제도를 선사한 명작 키키의 배달 수익에 대해 알아봤던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